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현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대전 지역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선언했습니다. 환자들의 수술이 미뤄지거나 갑작스레 병원을 옮기는 등 의료 대란이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42살 박모 씨는 다음 달 7일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수술이 한 달 넘게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업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쪽에서 이제 그렇다, 다른 병원에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수술은 안 되고 입원 안 되고 그리고 외래 진료만 가능하시다 이렇게. 얼마 전 을지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에 인력이 없다며 갑작스레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은 환자도 있습니다. 의사들 파업해가지고 케어할 사람이 없다고 다른 병원 옮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처음부터 수술을 이렇게 해주고 했으면 마지막까지 케어를 해주시는 게 의사들의 그 사명 아닙니까?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전의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성모병원에선 전공의 4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에선 전체의 40%가 넘는 전공의 40여 명이, 대전 선병원에선 전공의 10여 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양대병원은 전공의 122명 중 9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충남대병원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선 정규 수술을 제외한 응급수술만 진행하는 등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하거나 교수가 전공의 업무까지 맡아 수술의 차질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의사회는 걸기대회를 추가로 열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할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의료 불균형 문제, 지역 의료라든가 뭐 그런 응급의료 이런 게 해결이 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의사 수만 늘려놓고 그다음에 다른 걸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충돌이 있고요. 한편 내일 전국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예고한 만큼 전공의 파업과 맞물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남대는 충남도 그리고 홍성군과 내포 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내포 캠퍼스를 오는 2027년까지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각서에 따라 세 개 기관은 2027년 내포 캠퍼스 신입생 440명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로 캠퍼스를 키울 계획이며 학부 600명, 대학원 400명, 연구센터 100명입니다. 설립될 학과는 수의방역 등 2개 학과와 대학원 동물보건 등 2개 학과 전공이 신설되며 대학원은 자치행정, 해양수산정책 등의 학과에 해양환경수산실증연구센터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내포 캠퍼스 설립은 2015년 첫 논의 후 2번의 협약만 체결한 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지지부진했었습니다. 4월 총선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공천을 놓고 여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선 전략 공천설이 불거지면서 기존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공천에 탈락한 한 예비 후보는 탈당 후에 출마까지 거론하며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선거구에 도전한 예비 후보들과 당원 등 50여 명이 공정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역인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략 선거구에 지정된 뒤 세종을 지역 출마를 준비해온 이강진 예비 후보의 세종갑 전략 공천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예비 후보들과 당원들은 최근 이강진 예비 후보와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간 양자 여론조사까지 실시됐다며 이는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제라도 이강진 예비 후보는 당단히 공정 경선에 동참하든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불출마를 선언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전에서도 전략 공천을 둘러싼 여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를 유성을에 공천하고 유성을 출마를 준비하던 허태정 전 시장을 서구갑 등에 전략 공천할 거란 이야기에 기존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전 동구에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을 단수 공천한 데 대해
예비 후보였던 한현택 전 동구청장이 깜깜이 공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현택 예비 후보는 당에서 어떠한 설명 없이 단수 공천을 진행했다며 탈당까지 시사했습니다. 컷오프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자 이의와 재심 요청을 했으니까 20일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국민의힘과 결별을 하고 제가 22대 총선 마무리까지 끝까지 달려볼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한편 대전 중구의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회견 직전 돌연 일정을 취소하며 혼란을 더했습니다. 대전 중구에선 민주당이 영입한 총선 인재를 구청장 재선거와 지역구 두 곳 모두 전략 공천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전략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공천 후유증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의 한화 복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류현진과 강력하게 연결되던 메이저리그 구단 샌디에이고와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온 뒤 류현진이 캐나다 자택에 있던 짐을 모두 한국으로 옮겼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한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내 복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온 것은 맞다며 선수 선택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대합실에서 쓰러진 70대 남성을 영무원들이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5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반성령 대합실에서 70대 남성이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지자 안영선, 김태형 영무원이 2, 3분가량 심폐소생술로 남성의 의식을 회복시킨 뒤 소방에 무사 인계했습니다. 영무원들은 심정지 상황은 처음이었지만 교육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을 회복한 고객이 역으로 찾아와 고맙다고 말해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복원을 외치다 강제 퇴장당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카이스트 동문 10여 명도 과도한 경호라며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직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졸업생이 삭감된 R&D 예산 복원을 외치자 청와대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잠복해 있던 학위복 차림의 경호원들까지 가세해 학생을 행사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결국 경찰서로 연행된 졸업생 신분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민기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붙들려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사실상 감금과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정당과 사전에 계획한 바 없는 개인 행동이었다며 졸업생의 입장에서 꼭 말해야 하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신 대변인은 2주 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업무방해라면은 누구에 대한 업무방해인지 제가 어떻게 업무방해를 했고 그게 도저히 표현의 자유로는 용납되지 않을 수준의 그런 범법 행위였는지 부당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카이스트 동문 10여 명은 경호처장과 직원을 대통령 경호법 위반 체포죄와 폭행죄 등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미래 인재들이 모인 졸업식에 와서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과학기술의 미래를 운운할 수 있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심지어는 R&D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정당한 졸업생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는지. 민주당 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R&D 예산 복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라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소란 행위를 벌여 경호처의 대응으로 유도하는 적방하장식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8분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탱크로리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났고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운전자 50살 A씨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도에서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났다는 탱크로리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과 논산, 계룡 지역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3개 지자체가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고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대전으로 1차 이전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국방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산 국방산업단지를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계기로 군의 주요 시설이 밀집한 인근 논산과 계룡시도 국방산업 육성에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육해공 통합군사기지인 계룡대와 국방대 등을 비롯해 논산 육군훈련소도 전방 3개 사단 신병교육대 폐지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방미래기술센터 유치에 성공한 논산시는 연무 밀원에 2030년까지 국방 로봇, 인공지능, 군용전지, 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연구시설을 조성합니다. 인근 90만 제곱미터 규모로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방산업단지 계획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서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구는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투자 기업의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서류는 지금 우리가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 제출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깊은 그런 아마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계룡시도 병영체험관과 국립군사박물관, 밀리터리 미디어 아트 뮤지엄, 애국가 정원 조성 사업 등 밀리터리 관광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3개 지자체가 각각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력체 지원체계, 밀리터리 관광 등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대전과 논산 계룡을 국방산업 벨트화하기 위한 동반 성장 전략도 요구됩니다. 대전 충남북이 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광역 국방산업을 메가시티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고요. 대전과 논산 계룡시가 하나의 국방산업벨트로 상생협력할 경우 대덕특구 등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방산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JMS 정명석 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신도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정 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 재판에 정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정 씨가 범행 장소였던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40대와 30대 JMS 신도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 씨의 주장에 맞춰 해당 장소에 정 씨가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관광객 4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을 충남 방문의 해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올해를 사전 충남 방문의 해로 삼고 MZ세대 등을 겨냥해 유튜브 쇼츠 등을 활용한 쇼폼 공모전과 팝업 스토어 운영, 캠핑 페스티벌 등 오프라인 행사도 열 계획이며 일본, 베트남, 인도, 독일에 설치한 해외 사무소를 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과 사전 콘서트도 개최하고 12월에는 범도민 홍보단을 발족합니다.